대통령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물러섰다라는 평가와 동시에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경고를 보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 고발을 한 건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발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소통이 아예 없진 않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긴 드렸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검사장 18명이 항명했다고 평검사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실 정리를 했습니다. 감찰이나 추가 인사하지 않기로요. 철회한 겁니다.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 두기로 결정했다. 다음이요. 최 의원님.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사장 18명 고발은 처음부터 개별 의원들의 주장일 뿐 대통령실도 당 지도부도 그 방침과는 달랐다.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대통령실 관계자 말이 뭐 맞는 듯 싶지만 사실은 지도부 일각에서도 그 항명 얘기는 나왔어요. 그럼 항명했으면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항명에 대한 징계, 그것도 이제 징계 방식이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을 내겠다 이런 건데 그런 방식이 이제 너무나도 과격하고 현재 검찰의 사정과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뭐 일부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표를 내고 수위가 돼서 나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검사장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끝까지 행정소송을 하려고 할 거요. 그거는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봅니다. 이 저항에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인 이유, 법률적인 이유 어떤 걸 따져도 이 검사장 강등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 그래서 포기했다고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정청래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자 검사장 강등 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강경파들 외에는. 그러나 상당 부분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기사화됐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슈화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거 법률적, 정치적 그 득실을 따져봤을 때 아무런 이익이 없다. 뭐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반응도 보겠습니다. 집단 항명이라면서요. 집단 항명이라 몰아붙이면서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세 퍼붓더니 결국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박 의원님. 한 발 물러섰다고 보십니까? 아니, 앞서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어쨌든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중앙지검장 인사를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가 검찰 조직 안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얘기를 한 마당에 다시 이제 징계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다시 그거를 이제 이 검찰 조직 내부를 들쑤시게 되는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게 인사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평검사로 전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던 거는 정부보다는 당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고발 조치도 이루어진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 이슈를 가라앉히는 게 최선이다 이런 판단을 진작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당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대통령실이나 혹은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어쨌든 일종의 이제 반발 차원에서 18명에 대한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하고 좀 불편한 장면까지 초래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 기류나 법무부 기류를 읽지 못하고 당에서 그런 돌출 행동을 한 거냐 아니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법사위원들의 자기 정치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뭐 뒷감당 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정부나 대통령실의 기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요구나 이런 거에 반응하면서 일종의 이제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사장급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더니 퇴직 후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겠다더니 갑자기 이렇게 검찰이 안정화돼야 된다라면서 한 발 물러선 배경으로 지금 검사들의 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올해만 아직 12월에도 통계 잡히지 않았는데 11월까지만 검사 161명이 떠났답니다. 특히나 자 10년차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이나 지금 이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한 발 물러선 배경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것도 저는 상당히 큰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서 공소청, 그 다음에 중수청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사를 지금의 경찰 역량에만 온전히 이걸 믿겠다. 이런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을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으로 이식을 하든지 누군가는 그걸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사 능력이라는 게요. 어떤 책을 보고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의 검찰청은 시청자분들 중에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치검사, 정치사건, 전체 검찰 사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정말 70년 동안 축적해온 검찰의 어떤 수사 능력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 능력을 가진 검사들 새로운 중수청으로 어떤 이식을 해서 수사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검사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지금의 정부 여당의 정책이 과연 방향이 맞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 여당의 역량이라고 저는 봅니다.